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이 중국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3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이 패배로 베트남의 아시안게임 여정은 조기에 끝이 났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항서 열풍으로 축구의 붐이 일었었던 베트남이라 아시안게임에서 유일하게 축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팬들은 일장춘몽을 경험한 듯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 불길한 예감을 느껴왔던 팬들은 올게 왔다는 반응을 보이며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는 초반부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C조에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불참을 통보해 같은 조에 있던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은 자동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내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조 3위 중 4개 팀이 성적에 따라 16강에 오르는데 C조가 빠지면서 6개 팀이 아닌 5개 팀 중 4개국이 와일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베트남도 16강 갈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이 조 3위 중 5위를 차지하며 탈락의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몽골과의 예선 첫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해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은 당시 승리의 기쁨보다는 몽골의 두 골이나 허용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이후 조별리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베트남은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은 이란과 사우디에 차례로 완패하며 1승 2패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3위 와일드카드에 대한 규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조 3위를 기록한 국가들 가운데 조 4위와의 경기 결과를 뺀 남은 두 경기 결과의 승점으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은 몽골과의 승리를 빼면 2패였기에 동시에 펼쳐진 A조 인도와 미얀마의 결과에 따라 베트남의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팀 중 한 팀이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베트남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도와 미얀마는 1대1로 비겼습니다. A조 4위인 방글라데시와의 결과는 제외하고도 승점 1점씩 갖게 된 두 국가가 16강에 안착했고 베트남은 2패로 탈락한 것입니다. 이제 축구 좀 한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베트남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동남아 경쟁 국가들 중 유일하게 베트남만 탈락했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웃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홍콩 등의 동남아 국가들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전 아시안게임이었던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박항서 매직의 힘으로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바 있었는데요. 준결승에서 한국을 만나 패하긴 했지만 베트남 축구가 급성장했음을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물러나자 쏜살같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피파 랭킹은 현재 95위입니다. 2017년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129위, 134위, 136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박 감독 부임 이후 112위로 뛰어오른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 이후에 100위를 찍었습니다. 이후 92위까지 올랐던 베트남 축구는 박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 영향으로 100위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대회 4위까지 차지했던 베트남이 16강에도 들지 못한 것은 박항서 매직이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베트남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호앙 안뚜안 감독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바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축구 팬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또한 감독의 발언이었는데요. 또한 감독은 두 번째 경기였던 이란과의 경기에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베트남 축구와 이란 축구의 격차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선수들에게 SEA 게임 우승이나 AFF 챔피언십이 아직은 올림픽 우승만큼 가치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예전에는 우리 세대에게 아시안게임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꿈만 같았다. 때문에 지금 선수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사우디와의 패배로 16강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는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아직 너무 어리다. 나이와 실력 모두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졌다. 나 역시 조금 아쉽다. 선수들이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 체력 이하로 플레이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많이 플레이해야 한다는 점, 심리적 압박감, 선수 부족으로 인해 프로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감독은 감독으로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코칭 스태프의 역할과는 별개로 현 단계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륙의 강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 축구가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을 계속 신뢰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베트남 축구 팬들의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베트남 매체 뚜오이뜨레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또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입만 살았군요. 약한 선수는 없고 나쁜 코치만 있을 뿐입니다. 선수들을 비난하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패배한 뒤에 자신을 돌아보고 용기 있게 책임을 받아들여라. 남 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와 이란의 격차를 줄여보자.
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 없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VN익스프레스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박항서 감독을 언급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항상 공을 잡고 공격하라고 말하지만 더 강한 팀을 만나면 공을 잡을 방법이 없다. 방어할 수 없다면 공격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수비하고 반격할 때 운이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반격할 수 있나요? 박항서 감독님의 전략 글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식의 경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전적인 축구 스타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박 감독 전술이 올바른 방식이다. 플레이 스타일은 여전히 볼 컨트롤 70%지만 필요할 경우 30%도 역습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 있으면 박 감독님이 한 것을 좀 보세요. 불쌍한 축구와 보수적인 사람? 15분쯤 지나면 베트남 느낌이 강해진다. 또한 감독이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해 온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호균 감독이 그리워요. 기본적으로 박항서 감독은 많은 재능 있는 시대와 공동체의 젊은 세력의 라이벌을 만났고 당시의 전술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박 감독이 없으니 아시안게임서 상대방이 예전보다 강한 힘을 뿜어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베트남이 경기하기 전에는 몰랐다. 선수들이 감독보다 나쁘면 좋지 않다. 박 감독님이 너무 그리워요. 박 감독님의 경기를 보는 것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적어도 박 감독의 베트남 축구는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이루던 밤을 보냈었다. 특히 축구에는 승패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패배만 보고 비판해야 한다. 또한 감독이나 트루시에 감독이 박 감독처럼 팬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승리를 거둔 적 있는가? 늘 비비고 배우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를 알고 남을 알라인데 코치가 못하면 누가 가르쳐 주겠는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박 감독을 비난하거나 박 감독이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베트남이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4위, 조별리그 1위를 달성한 것과 이번 대회 조별리그 탈락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베트남 축구의 시대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슬프고 박 선생님이 그리워요. 순수하고 서투른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축구에는 지속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박 선생님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젠 돈 낭비입니다. 형편없는 선수들. 현 감독님이 대담하게 말씀하셨네요. 베트남 축구의 미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내리막길이군요. 과거에는 박 선생님을 비판했지만 지금은 박 선생님 시대에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박 감독이 있을 때는 연봉 삭감 요청을 하거나 선수들이 잘해서 그런 거다. 박 감독이 운이 좋았다며 고마운 줄 몰랐던 베트남은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5월 베트남 언론 파프루아트는 나름 감사의 표시로 박항서 감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베트남 대표팀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있고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는 베트남 U22 축구대표팀이 동남아시아 게임 결승에서 태국을 1대0으로 이기고 2연속 우승하며 나온 보도였습니다. 당시 매체는 박항서의 베트남은 6경기 570분 동안 단 1실점도 하지 않고 우승했다. 박항서가 대단했다며 박항서는 희생을 알고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지도자며 그것이 박항서가 뛰어난 성공을 거둔 이유라고 극찬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이제야 깨닫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닥을 치게 된 베트남은 2017년 이전에 135위로 다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월드컵을 대비해야 하는 베트남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아시안컵에서 트루시의 감독이 졸전을 펼치게 될 경우 다시 박항서 감독에게 SOS를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박 감독님 다시 선임하고 싶으면 100억 가져와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